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비가 어제만 해도 쉼없이 내리더니 아침이 돼서야 빗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침에 마당에 나온 권씨 부인은 문득 하늘을 바라다 보았다. 산등성이 넘어 넓게 무지개가 펼쳐져 있었다. 이 집 저 집 상리를 하러 다닌 지 여러 해가 흘렀다. 권씨 부인도 한때는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의 새댁이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자신의 삶이 이리 고단할 거라 생각하지도 못했다. 어느 정도 살만한 사대부가였던 시댁이 역병으로 인해 시부모와 남편을 먼저 보내게 된 후 혼자 몸으로 집안을 이끌다 보니 점차로 가세는 기울어져 갔고 어린 두 아들을 키우기에도 버거워졌다. 자연스레 권씨 부인은 돈이 될 만한 일이면 남의 바느질을 까미며 상일이며 마다하지 않았다. 자신이 사대부가의 며느리였다는 것도 다 내려놓은 지 이미 오래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들을 잘 키워 떳떳한 양반가로 이름을 되찾고 싶을 뿐이었다. 권씨 부인은 여유가 없다 보니 두 아들 모두를 뒷바라지하기에는 힘에 부쳤으며 하는 수 없이 큰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을 일으켜주기를 바랬다. 권씨 부인은 제대로 글공부도 시키지 못한 작은아들에게 항상 미안하고 애잔한 마음이 들었으나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큰아들이 글공부를 하면 작은아들은 소 여물을 주고 밭일을 하며 크고 작은 집안일을 하였다. 작은아들인 어릴 적에는 왜 나만 일을 해야 하나 하는 불만과 나도 글공부하고 싶다는 부러운 마음도 은연중에 생겨서 어머니의 차별 섞인 말이나 행동에 서운하고 상처받은 적도 많았다. 하지만 착한 성품의 동생은 성장하고부터는 형이 출사하여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형 역시 심성이 착하여 자신만 글공부하는 것이 동생에게 미안했고 형으로서 어린 동생에게 굳은 일을 하게 해서 안쓰러운 마음에 동생이 일하는 것을 도우려 했다. 그때마다 어머니 권씨 부인은 큰아들을 말렸다. 아니 애야 뭐 하는 것이냐. 이 일을 도운다 해서 동생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란다. 너는 집안을 위해 글공부에 전념해야 하느니라. 이 어미가 무슨 심정으로 살아가는지 알기는 하는 거냐? 그래요, 형님.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집안일은 제가 도맡아 할 터이니 형님은 그저 글공부에 전념하세요. 큰아들은 이런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상일을 하며 글공부 뒷바라지를 하시는 어머니의 애끓는 마음을 알았기에 온 신경을 다 쏟아 글공부에 집중하였다. 이렇게 노력한 덕에 나이 20에 좋은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하였다. 어머니 권씨 부인과 두 아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큰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자 동네에서 홀대하던 사대부가의 사람들로부터 혼담이 들어왔으며 집안이 가난하여 비록 홀어머니가 상일을 해서 키웠지만 아들의 성품이 반듯하고 실력도 출중하며 거기에 용모도 빼어나다 소문이 난지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권세가 있자 부유한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와 권씨 부인은 그 집안과 사돈을 맺었다. 사돈댁에서는 외동딸이 시집살이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새 집을 마련해주고 집안일을 거둘 하인들까지 딸려보냈다. 시어머니가 된 권씨 부인은 마침내 그토록 염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진 듯하여 뛸 듯이 기뻤으며 상일한다 괄시하던 사대부가의
여인들에게도 기죽지 않게 되었다 생각하니 큰아들이며 또 큰며느리가 마냥 이쁘기만 했다. 그러던 시어머니는 시간이 흐르자 그 기쁨도 잠시였으며 어려웠던 시절은 기억 속에 희미해졌고 모든 것이 원래 그러했던 것처럼 맛난 음식과 좋은 비단옷과 값진 장신구에 집착하게 되었다. 큰며느리 역시 친정에서 수시로 재물을 날라다 시어머니를 지장하게 하여 평온한 시집살이를 이어갔다. 상황이 이러하니 시어머니 권씨 부인은 한때는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던 작은 아들은 안중에도 없게 되었으며 급기야 작은 아들은 홍기를 넘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형이 어머니에게 걱정되어 말씀드렸다. 어머니, 동생이 홍기가 지나가니 혼담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래, 벌써 그리 되었구나. 작은 애가 변변치 못하니 어느 집안에서 혼담을 넣을지. 형은 어릴 적부터 자신에게 양보하기만 한 동생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었기에 인근에 수소문하여 동생의 신부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형에 비해 동생은 글 공부를 변변히 하지 않고 농사일밖에 할 줄 모르는 터라 이름난 사대부가에서는 혼담을 꺼려했다. 그러던 중 가까스로 한때는 명문가 집안이었으나 지금은 몰락한 양반가에 가난한 선비 집안의 참한 처자가 운기가 찼다는 얘기를 듣고 형이 직접 찾아가 혼담을 성사시켰다. 얼마 후 조촐한 혼례를 올리고 작은 며느리가 시집에 들어왔다. 당연히 친정이 가난하다 보니 작은 며느리는 혼수도 변변치 못하게 준비하였다. 물욕에 눈이 멀게 된 시어머니 건씨 부인은 작은 며느리의 혼수가 큰 며느리의 혼수와 천양지차이다 보니 기가 찼고 부하가 치밀었다. 아니 이게 무엇이냐? 이걸 어찌 혼수라고 내게 건네는 게냐? 나를 어찌 보고 언감생심 이 정도 혼수를 들고 우리 같은 사대부가에 시집올 마음이 들더냐?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작은 며느리에게 면박을 주었으며 큰 며느리에게는 시키지도 않던 집안일을 빠짐없이 시켰다. 아랫동서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자 큰 며느리 역시 은근히 작은 며느리를 무시하는 마음이 들었으며 평소처럼 집안일은 하인들과 아랫동서의 몫이려니 생각하며 거들려고 하지 않았다. 작은 며느리는 첫날부터 일이 고단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고 여러 날 물끄러미 지켜보던 작은 아들은 사력 있고 어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부인, 나처럼 갖춘 것 없는 못난 사내를 지아비로 맞으니 당신이 고생이 많소이다. 미안하오. 아니요, 서방님. 남들도 다 아는 시집살이인데 어찌 저만 힘들다 하겠어요. 변변치 못한 혼수에 어머님께서 실망하실 만도 하지요. 제가 어머님 잘 모시고 집안일 잘 살필 터이니 서방님께서는 글 공부를 새로 시작하셔요. 기실 작은 며느리의 집안은 가난하였지만 한때는 명망 있는 사대부가였던지라 가정의 훈육이 남달랐고 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글 공부도 시켜 사력 있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사력 깊은 아내의 말을 듣고 작은 아들은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에 글 공부에 전념했다. 작은 며느리는 친정에서 익힌 살림솜씨에다가 셈도 빠른 터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집안 살림을 모두 꿰었으며 하인들에게도 잘 대하여 큰 며느리보다는 작은 며느리를 더 따르게 되었다. 상황이 이리 되자 큰 며느리는 자신이 늘린 살림을 아랫동서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며칠을 궁리한 끝에 시어머니께 시동생을 분가시켜 달라고 청했다. 시어머니 권씨 부인 역시 작은 며느리가 일은 잘했지만 진정이 한미하다는 생각에 눈에 가시로 여겨 얼마간의 세간을 마련해 분가시킬 것을 큰아들에게 말했다. 어머니, 동생이 글 공부를 다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분가까지 하면 살림 걱정에 어찌 글 공부에 전념하겠어요? 몇 년간만이라도 제 곁에 두고 보살폈으면 합니다. 큰아들이 이리 말했지만 어머니와 큰 며느리의 정이 완강한지라 할 수 없이 작은 아들은 동네의 어귀에 소박한 초가를 마련하여 분가하게 되었다. 형은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에 자주 찾아가 살펴보았으나 궁상맞아 보이는 작은 며느리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미웠던 어머니와 원래 자신의 자리를 꿰찬 듯한 동서가 미웠던 큰 며느리는 알턴이 빠진 듯 희연해했다. 비록 분가를 하였지만 작은 아들 내에는 수시로 어머니와 큰 며느리에게 문안을 드렸으나 그때마다 시어머니와 큰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에게 막말과 가슴에 상처가 되는 행동들을 보였다. 이를 지켜보기만 하던 작은 아들은 아내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조용히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따뜻하게 제 아내를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귀한 아들이듯이 제 아내 또한 어머니 아들의 소중한 아내가 아니겠는지요. 아니, 네가 못된 것만 배웠구나. 네 처가 그리 말하라 시키더냐? 괘씸하고 요망한 것 같으니라고. 어머니의 답변에 작은 아들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숨 지으며 물러나왔다. 한편 작은 며느리는 남편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밭일이나 상일을 마다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다. 몇 해가 지나자 작은 며느리가 부지런히 살림한 덕에 당초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전답은 배로 늘어났으며 살림도 여유로워졌다. 작은 아들도 아내의 진심 어린 내조에 보답하고자 글공부에 전념하여 소과에 급제하였고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취재에 응하여 지역의 하급 관리가 되었다. 이렇게 작은 아들 내의 형편이 나아졌으나 어머니에게 매번 하대받는 아내가 가여워 작은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집을 찾지 말자 말했지만 아내는 따스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어머님은 사대부가의 부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남의 집 상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어린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시느라 감내하셨을 서름의 한을 이해한다면 어머님을 이해 못할 일은 없으며 자신이 이토록 자상한 선비를 지아비로 만난 것 또한 어머님의 노고 덕분이 아니겠냐고 말하였다. 이처럼 작은 아들 내에는 한결같이 어머니와 큰며느리에게 이해를 다했으나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서 처가의 후광을 받아 승승장구하던 큰아들이 당쟁에 휩쓸려 그만 하옥되는 신세가 되었다. 처가 역시 가장이 유배를 당하는 처지에 놓여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다. 작은 아들은 형의 구명을 위해 백방으로 애썼으나 힘이 미약한지라 별 수 없었으며 결국 고도에 위리 안치되는 상황에 처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어머니와 큰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분절하였다. 큰 며느리는 젊은 나이인지라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났으나 시어머니 권씨 부인은 연로한 탓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자리에 몸져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외동딸인 큰 며느리는 친정에 일어난 병거로 친정 식구들을 살피려고 하인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버리자 집에는 시어머니만 남게 되었다. 작은 며느리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시댁으로 가 시어머니를 배웠다. 말 못하는 시어머니는 꼼짝없이 자리에 누운 채 작은 며느리를 보자 눈을 감아버렸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외면하는 듯 했지만 주저없이 자리를 살피며 말했다. 어머님, 아주버님 일로 얼마나 상심이 크신지요. 제가 옆에서 어머님을 살필 터이니 아무 염려 마셔요. 작은 며느리는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였다. 시어머니 권씨 부인은 자리에 누워 작은 며느리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자 지그시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다. 권씨 부인은 누워서 많은 생각을 하였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았다. 그동안 가난한 집안의 작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자신의 힘든 시절 모습을 마주 대하는 듯하였고 힘들었던 시절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었기에 작은 며느리에게 매몰차게 대하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또한 회하였다. 이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츰 거동하게 되었으며 막혔던 말문도 열리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잠자리를 살피러 들어온 작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말했다. 예, 작은 애야. 내게 미안하고 또 고맙구나. 내 그동안 너처럼 보배로운 며느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홀대하였으니 내 죄가 크구나. 용서해다오.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셔요. 부족한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착하고 성실한 서방님을 배필로 맡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울 뿐이어요. 다른 생각 마시고 어역 해차하셔서 아주버님 돌아오실 때 맞이하셔야지요. 시어머니는 작은 며느리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다. 큰 며느리 역시 시동생이 남편과 자신의 처가를 위해 애써준 사실을 알고 고마워했으며 동서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했으며 자신의 오만하고 옹졸했던 행동들을 사과했다. 이후로 시어머니 권씨 부인과 두 며느리는 서로를 챙기며 화목하게 지냈으며 몇 해가 지나자 큰아들의 기양이 풀려 돌아오게 되던 날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위했던 두 형제는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 뒤로도 쭉 두 형제 내에는 서로 우애 있게 지내며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시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